자, 이제 마지막 번호 40번입니다. 우리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병보험은 짧지만 나오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병보험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간병보험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중증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간병 요양을 요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적 치료 공적 간병보험이 있고 민영 간병보험이 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되는 그런 중증 치매나 이런 부분들 어떤 공적인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 상태나 일상생활의 장애 상태나 중증 치매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파킨스병이나 루게릭병 같이 우리가 치매죠. 치매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양이 필요한 그런 병에 들렀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용, 사망보험 같은 경우도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계약이 소멸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합니다. 간병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도 하고, 또는 롱텀 케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LTC 보장 특약이라고도 하고, 치매 보장 특약, 이런 들이 있고요. 주계약, 선택 특약 모두 가능합니다. 특약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있고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액 보상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손 보상이 아니라 정액 보상 형태로만 지금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공적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서 우리가 의료보험법이 아니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와 사회가 같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나 또는 65세 이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 꼭 65세 이상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적장기 간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65세 미만자도 가능하고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에 따라서 기능 상태에 따라서 요양 점수를 산정해서 그 요양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집에서 장기 요양 요원이 직접 집으로 가서 서비스하는 재가급여와 여러분들이 요양시설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두 가지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민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입 가능 연령이 간병보험은 30세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종신. 근데 대부분은 80세형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종신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다 구분이 가능하다. 보험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종료 시에는 계약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민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 공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받지만 민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위험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시기에 따라서 계속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닌 위험률 변동제도를 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 같은 경우 지급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 CDR 척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3점 이상 정도를 우리가 받으셔야 그 중증 치매에 해당합니다. 3점 이상이고 진단 확정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냐면 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기가 킵니다. 이동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거기에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런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 해서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 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동하기 플러스 우리가 뭐냐면 식사하기라든지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못했을 경우에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에 우리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한다. 자, 공적 기준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만 해당합니다. 3, 4, 5, 6등급은 해당되지 않고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적 기준에 해당하고 회사 기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보험에서 지급 사유가 발생하려면 회사 기준도 있고 또 공적 기준의 장기 요양 1등급, 2등급이 되면 간병보험금을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어떤 정신질환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면책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금을 또는 그런 보장을 면책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의사의 처방에 의지하는 약물 투여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책 혜택을 주고 있어서 보험사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병보험이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의 두 가지 형태가 아니라 우리 민영장기 간병보험의 경우에는 정액보상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만 정액보험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뭐가 키라고 했습니까? 식사하기가 아니라 이동하기가 키고, 이동하기 키에 뭐 식사하기라든지 목욕하기라든지 뭐 화장실 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장애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간병보험이니까 요양 등급 점수, 그 장애 등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양 등급 산정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나 우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은 투약으로 인해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면책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는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라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액 보상한다, 또는 기본적으로는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요양 점수, 노인 요양 점수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를 보인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모두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간병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면책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간병보험 제도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까지 기억하시면서 4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집인 키포인트 전체 40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